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간밤에 시작된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죠. 엔비디아의 GTC 2024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쪽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주요국의 통화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경계감이 더욱더 짙어진 모양새입니다. 일본이 또 지수에 하방 압력을 더했는데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우리 시장은 동반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FOMC를 앞두고 다소 경계감이 짙어지는 모양새 속에서 우리 시장이 조금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투자하기가 참 까다로운 시장이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종목 고민으로도 상당히 힘든 마음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 방송과 함께 고민들도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쪽에 나가고 있고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두 가지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경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요일의 남자 오경식입니다. 오늘 좀 장이 좀 어수선했죠. 어수선했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가 이렇게 어수선한 장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제 월요일 그리고 이제 한 주가 아직은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한 주 저와 함께 하시면서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수익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 고민도 좀 해결해 보시고 또 포트폴리오 전략도 챙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오늘 시장은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되게 혼조세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엔비디아에서 GTC 2024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모두가 예상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재료 소멸로서 나왔다라고 보는데요. 이 GTC 2024에서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로봇, 뭐 AI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그래픽 카드, 새로운 그래픽 카드도 다 설명을 했는데 네.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이 조금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다소 좀 하방 압력을 받기도 했는데요.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로봇주에 대한 이슈도 좀 부각을 받았습니다. 오늘 장에서 로봇주들 좀 강세를 보였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오늘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죠. 그리고 네. 또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연준에서 금리의 인하에 대한 속도가 늦춰진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사실은 약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로봇주라든지 바이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와 밀접한 섹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빠졌어야 되는데 로봇주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피규어 01이라는 로봇 회사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이제 빅테크,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또 오픈 AI들을 통해서 투자를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로봇과 AI를 접목시킨 로봇을 보여주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죠. 이렇게 이목을 끌다 보니까 국내에서 로봇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많이 일어났었고요. 네. 더불어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성이 투자한 로봇주일 텐데요. 이 삼성이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점점 이제 삼성의 실제 소유가 될 거다라는 이 전망이 나오면서 로봇주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이 피규어 01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피규어 01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로봇주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그냥 로봇이 움직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로봇주가 움직였다면은 이 피규어 01 같은 경우에는 AI를 접목시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그동안 AI를 그냥 컴퓨터로서만 보여줬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가상 공간에서 소프트웨어로만 봤던 건데 이것을 실제로 이 외부의 공간, 하드웨어인 로봇과 접목시켜서 네. 실제로 이 사과 같은 걸 잡아서 준다든지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그냥 AI가 뭔가 만질 수 없는 어떤 가상의 현실이 실제로 내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현실의 공포,
또는 현실의 혁신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오늘 로봇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봇주에 관련해서도 흐름과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로봇주에 내가 보유한 종목이 있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가진 종목 중에 물려 있어서 속상한 종목을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께 SOS 요청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번호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담아서 문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성 엔지니어링 3만 원에 10%입니다. 네, 매수가 3만 원에 비중 10% 담으셨고요. 오랜 예. 시간 동안 좀 고생을 하셨을 것 같네요. 지금 25,000원 단에 와 있는데 이 종목 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이게 되게 무거운 종목을 들고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23,000원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는가 그쵸. 싶은데 또 내려가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혹시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거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작년에. 작년에? 예. 진짜 오래되셨네요. 이거는 이거 한번 수익 구간이 있었는데도 익절을 못 하셨군요. 예, 예. 예, 일단은 사실 이 차트를 보실 때 제가 예. 이제 여러 가지 차트 설정을 하는데 이제 장기 평선 같은 경우를 좀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뭐 예를 들면은 61선을 이제 주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61선도 중요하지만 뭐 241선 같이 이제 좀 1년선이라고 할까요? 1년 동안 이 주가의 움직임을 표현해주는 선들을 좀 중요하게 보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년선 기억하십시오. 241선을 지금 계속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 내려가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차트로서는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종목은 241선을 터치하면서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할 겁니다. 이거 왜 횡보를 할까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가 뭐 하는 업체인지는 아세요? 그게 건설 쪽이 그렇죠, 맞죠. 건설 쪽이 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산업 플랜트 같은 걸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석유 시추하는 그런 그 플랜트를 만들든지 공장을 만들든지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이 과거에 이렇게 주가가 올랐던 거거든요. 이 예. 구간이 왜 올랐냐면은 이제 막 유가가 그때 막 올라갔잖아요. 예. 유가 막 올라가고 뭐 유가가 큰일 났다 이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건데 요즘 어떻습니까? 유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급등은 힘듭니다. 단기간 급등 힘들고요. 적어도 이 과거의 횡보 구간 한번 보십시오. 거의 1년 정도 횡보를 하고 1년 상승했죠. 예. 예, 그러면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옆으로 또 한 1년 정도 횡보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좀 그럼 지금이라도 팔아버려야 사실 저라면은 솔직히 지금 구간은 저는 그냥 팔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마이너스 한 20% 정도 되시잖아요.
예, 예. 마이너스 한 15%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마음이 많이 아플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시청자분이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10% 정도는 내가 10%의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 10%면은 지금 이거 손절하셔도 내 전체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한 3% 정도밖에 손실이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 차라리 다른 종목을 갈아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분홍색 선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저항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앞전에 1년 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이 계속 그 구간만 오면 계속 던져낼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년 정도는 조정이 필요한 종목이다. 그래서 기다리기 힘들다면 차라리 정리하시고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왜 올라왔을까요, 또? 이게 이제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지금 기업 밸류업 하는 거 아시죠? 예, 예. 예, 이게 어찌됐든 간에 이런 뭐랄까 건설주 이런 것들이 아시다시피 조금 이제 대기업이기도 하고 삼성 껴있고 또 최근 유가도 올라오고 또 기업 밸류업 한다 이러니까 이제 주주 환원 같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 자사주를 뭐 산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기업 밸류업적인 어떤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반등 나왔다 빠지고 반등 나왔다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업 밸류업 같은 경우에도 돈이 있는 회사가 돈을 쓰는 거잖아요. 고간에서 인심 나잖아요. 예, 예.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간의 인심이 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 건설 쪽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거 올라가는 거 맞나 하면은 아니야. 이 기업 돈 없어. 그러면서 주가가 빠지고 또 올라가나 보다 하면은 아니야. 이 기업 돈 없어. 하면서 다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41선을 기준으로 아마 이 박스권 22,000원에서 27,000원 박스권을 계속 움직이면서 1년 내내 질질 끌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봤을 때 시청자분이 견디기 힘드시다면 저는 빠른 교체 매매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진단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경식 전문가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들 좀 털어놓고 해결책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 접수와 문자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02-3772-0279번 지금 실시간으로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 문자 번호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ST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GST 52,80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수익권에는 계시는데 오늘 좀 급락이 나와서 걱정이 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GS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이제 일본 삼배당 기법에서 나왔던 종목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던 종목이겠고요. 사실 뭐 저점 대비 거의 한 200% 이상 수익을 낸 종목에서 내가 더 먹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욕심이고 GST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GST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게 액침 냉각주입니다. 액침 냉각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GPU 이 데이터 센터를 시키기 위해서는 액침 냉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GST가 굉장히 단기간 급등을 했고요. 당연히 이렇게 단기간 급등을 하게 되면은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GST 같은 경우에 준비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알아본 내용에 의하면은 이 기업은 실제로 액침 냉각을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액침 냉각을 준비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거에 간극이 있죠. 이 사업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목은 실체화가 되기 전까지는 조정이 좀 필요하겠고요. 보통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 폭이 고점 대비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 나올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최소 제가 여기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소 1차 조정 때는 여기 구간. 이제 대략 고점 대비 20% 정도 빠진 구간이죠. 45,000원 정도. 2차까지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은 35,0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차트 이렇게 딱 당겨보시면은 차트 당겨보세요. 차트 당겨보시면 진짜 계속 올랐던 종목입니다. 계속 올랐던 종목이 당연히 이 정도의 단기 급등이 나오면 조정은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청자분 지금 플러스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물론 고점에서 팔지는 못하셨지만 어찌됐든 간에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익절을 하십니다. 익절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21선, 61선 딱 지정해보시고 거기 라인 터치할 때마다 재매수 들어가신 다음에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수익 내시는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전략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GST 일단은 뭐 수익권에 계시기 때문에 수익 실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상담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기술투자 보내주셨어요. 매수가는 11,000원 그리고 비중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기술투자 뭐 한 2주 전쯤에 전무님 네. 뭐 비트코인 1억 원 간다 이야기 나올 때 상당히 그쵸. 좀 급등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고점에 지금 좀 물려 계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좀 대응해 봐야 될까요? 자, 일단은 제가 우리기술 투자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아마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시청자분들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시다 보니까 이제 저희 노란톡방도 잘 안 들어오시고 그리고 또 이제 종목 상담을 하실 때 사실 문자보다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화를 좀 줬으면 좋겠다. 왜냐? 이유를 알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에 들어갔는지, 왜 내가 이 종목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이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이 종목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여러분들 주식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서 팔지, 내가 어떻게 견뎌야 될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이 많이 안 좋은 거 압니다. 여러분들 종목 많이 빠진 거 압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용기를 내주셔야 됩니다. 용기 내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 아래 보시면은 노란톡방도 있습니다. 이쪽에서 오늘 만약에 상담이 안 되신 분들은 이런 데서라도 좀 들어와서 자기의 고충 같은 것 좀 많이 풀어놔 주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기술투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 솔직히 저는 그냥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유 아나운서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네. 두나무 시총 얼마인지 아세요? 두나무 시총이요? 네. 글쎄요. 한 뭐 5천억 그쵸. 되지 않을까요? 자, 이게 비상장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요. 두나무 시총이 지금 장외 가격으로 한 5조 정도 합니다. 굉장히 정말요? 높죠. 오. 그럼 미국에서 코인 거래소를 하는 업체인 네. 코인베이스의 시총은 얼마인지 아신가요? 글쎄요. 두나무가 5조 정도 된다면 그래도 뭐 한 1조는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코인베이스가 참고로 거래 대금은 두나무가 훨씬 높습니다. 업비트가. 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코인베이스 시총이 한 80조 정도 됩니다. 오. 무려 16배 차이죠. 16배 차이인데 실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은 두나무입니다. 업비트입니다. 그 얘기는 사실 두나무가 상장을 아직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이 저평가되고 있는 거지 두나무가 이 미국에 좀 있으면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제가 봤을 땐 최소 10조에서 20조의 가치를 받을 겁니다. 그 얘기는 10조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기술투자가 갖고 있는 지분 가치가 대략 5천억에서 한 7천억 정도 나올 거고요. 만약에 20조가 간다면은 우리기술투자가 갖고 있는 지분 가치가 1조 4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나무가 한 5%에서 7% 정도 들고 우리기술투자가 두나무의 지분 5%에서 7% 정도 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관점으로 들어갔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불장입니다.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정을 받겠죠. 왜냐? 단기간에 2천만 원, 3천만 원에서 1억을 갔으니까요. 그렇지만 뭐가 남아있죠? 지금 반감기가 대략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 다음으로 블랙록이라든지 뭐 골드만삭스 같이 그 국외에 엄청난 IB들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고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 이 비트코인의 광풍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기술 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 시청자분이 왜 본인이 11,000원에 들어가는지를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11,000원이면 그냥 꼭지 물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꼭지가 물렸다고 하더라도 재료가 확실한 종목이 있고 이 종목은 안 되겠는데요 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기술투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나무가 나스닥 상장 가면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두나무 같은 경우에 과거의 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실패를 한 거겠죠. 그러면 엄청난 매물대가 쌓여 있을 겁니다. 매물대만 보고 차트만 본다면 당연히 이 종목은
이 종목은 지금 고점 계속 찍었으니까 빠질 일밖에 안 남았어라고 하겠죠. 근데 제가 누굽니까? 주식대장이지 않습니까? 주식대장은 대장주를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나무의 지분 가치가 결국은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최소 15,000원에서 17,000원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고점 대비 대략 한 30% 정도 빠졌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보통 20%에서 30% 정도가 조정의 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뭐다? 거의 조정의 막바지에 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물어보실 때 이 종목은 힘들겠는데요 라는 종목이 있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버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조정이 많이 된 상태겠고요. 시청자분 고점에 많이 물려있긴 하지만 비중이 다행히도 20%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떻게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목의 20%는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확실한 종목의 20%, 대장주에서 20% 비중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뭐 8,000원 깨질 수 있죠. 뭐 8,200원까지도 깨질 수 있죠. 8,200원까지 깨지게 된다면 저는 비중 10%를 더 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중 10%를 더 사시게 된다면 평균 단가 9,000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5,000원에서 17,000원 정도가 지금 우리기술투자가 도달할 수 있는 적정 시총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매수 찬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나 시청자분들 중에서 우리기술투자 또는 비트코인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린 힌트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힌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좀 앞으로의 향후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뷰 말씀해 주셨고요. 추가 매수 전략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분들께서 언제 어떻게 매수를 하셨는지 매수 이유부터 어떻게 좀 어느 정도로 시기에 매수를 하셨는지 매수 시기까지 자세하게 좀 상담을 받으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접수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자세한 상황들 좀 파악을 하셔야 여러분들께 솔루션 드리기가 더욱더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화 접수 많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 문자 주셔도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오킨스 전자요. 오킨스 전자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1,300원에 30%인데 네, 이게 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계속 횡보하는 것 같은데 더 매수해도 가능한 건지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혹시 이 종목 저랑 같이 상담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가 과거에 대략 한 올 초에 1월 달에 이 종목을 상담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시청자분이 아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도 비슷한 평균 단가에 물리셨던 분이셨고요. 참고로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인지는 아시잖아요. CXL 예. 종목이죠.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안타깝지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은 20% 들고 가도 괜찮습니다. 이 종목은 20% 들고 가면 위험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는 위험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왜 너 이렇게 나쁘게 말해? 라고 하는데 지금 CXL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디어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 엔비디아 사실 우리가 CXL을 한 이유가 HBM의 어떤 후발 어떤 산업 기술로서 유의미하다라고 해서 지금 떴던 거지 않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그걸? 그거는 제가 모르죠. 잘 모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측에서 이게 엔비디아에서 CXL을 써야 돼요. 근데 엔비디아가 CXL을 안 쓸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반도체 테마주들, 모든 AI 테마주들은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그리고 AI에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CXL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쪽에서 쓰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거고요.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에 차트로 봤을 때 솔직히 차트를 보시면은
세력이라고 하죠. 세력들이 솔직히 먹고 다 나온 겁니다. 설거지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투매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구간에서 시청자분. 예, 예. 네, 이 구간이 센서뷰라는 자회사가 상장하면서 투매가 나온 구간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키스전자가 14,000원 라인에서 14,000원 구간에서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14,000원에 전환사채를 물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키스전자 같은 경우에 CXL 테마라는 이 이슈를 띄워서 전환사채를 이제 반납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전환사태가 다 나올 때까지는 주가는 계속 우하향 또는 횡보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시청자분께서는 고점대비 많이 빠졌으니까 이런 바로 급등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안으로 이렇게 투매가 확 터지게 된다. 말씀드릴게요. 13,300원을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거의 이 7,000원까지 쭉 빠질 겁니다. 7,000원까지 쭉 빠지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으로 다시 10,000원 살짝 주고 다시 빠질 겁니다. 굉장히 불안하게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이 물리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손실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그런 건데 너무 크시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13,300원을 지지하지 못하신다면 일단은 정리를 하시기를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킨스 전자 일단 좀 정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00원 라인대 내일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LG화학이요. LG화학, 매수가 비중 네. 어떻게 되실까요? 49만 원에 20%요. 49만 원에 20%요. 네. 아, 지금 고점에 물려 계셔서 또 속상하실 것 같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저는 안 좋아해요. 이 종목은. 이렇게 말하면 조금. 저번에 53만 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제가 55만 원까지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안 팔았더니 이렇게 또 떨어지네요. 일단은 저는 이거 악재가 있어요. 악재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몰라요. 네, 이거 LG엔솔 지분을 팔 겁니다. LG엔솔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 거 아시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 아세요? 아니요, 잘 몰라요. 예, LG화학의 자회사가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LG엔솔이라고 재작년에 막 엄청나게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을 LG화학이 들고 있다 보니까 LG화학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거든요. 네. 차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가 LG화학 때문에 오른 거라고요. 근데 이 주가를 올리게 했던 이유가 LG엔솔 자회사 때문이었는데 그 자회사의 지분을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2차 전지 바닥 잡는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바닥을 잡는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뭐 예를 들면은 뭐 미래나노텍이나 조금 더 탄력성이 좋은 종목들이 반등을 하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사형수의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강하게 말하는데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 노란톡방 들어오면은 제가 올 1월부터 2차 전지 쪽은 그냥 보지도 말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도 말을 안 들어서 제가 너무 답답했는데 특히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는 놀라지 마세요. 지금 자리는 직전 저점들을 다 깬 자리예요. 직전 저점들을 다 깬 자리고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뭐 한 38만 원까지는 한번 쑥 빠질 수 있습니다. 38만 원까지 쑥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분한테 공포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분의 자산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8만 원까지 내가 기다리고 그러면은 이 종목을 언제 가느냐? 한 3, 4년 뒤에 움직일 겁니다. 왜냐? 이제 이 자회사 지분같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이 LG화학이 지금 뭐 갖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모르시죠? LG화학이 네. LG생명과학을 하나 들고 있어요. 이게 바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LG엔솔로 갔다가 상장시켜서 주가 급등시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4, 5년 뒤에 LG화학이 들고 있는 이 바이오 자회사를 상장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한
뭐 한 60만 원? 60만 원까지는 다시 오르겠죠. 60만 원 오르는데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겠죠. 뭐냐? 내가 3, 4년 기다려서 60만 원을 볼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의 하락을 이제 저는 이제 하락이 더 나올 거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락을 일단은 손절로서 피할 것인지를 시청자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타격은 없을 겁니다. 물론 손절하시는 게 힘들 겁니다만 비중 20%면은 사실 이걸로 갖다 교체 매매해도 충분히 수익이 나실 수 있겠고요. 또는 비중 20%이기 때문에 내가 3, 4년 이상 그냥 쭉 들고 가자. 그냥 내 자식 물려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들고 가셔도 두 선택이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선택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죠? 네. 네. 네,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LG화학 자세한 전략도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수고하십니다. 툴젠, 어제 툴젠.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7만 1,000원에 들어갔거든요. 오, 7만 1,000원이요. 비중은요? 제가 한 21%? 20%?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올라왔어요. 네, 오늘 좀 급등을 했는데 네. 시청자님께서 그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20% 정도 가지고 계실까요, 혹시? 네. 네. 그러면 지금 오늘 좀 급등을 했는데 수익 실현 어떻게 네. 하셔야 될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거 시청자 반갑습니다. 이거 12월 달에 사셨죠? 예? 이거 12월 달에 사셨나요? 아니요. 언제 사셨어요? 엊그제 올렸는데. 엊그제 사셨어요? 이거 네. 이거 잡을 수가 없으셨을 텐데. 그 전에. 그 전에 아마 제가 봤을 때 아마 한 달 정도 전에 두세 달 정도 전에 네. 사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이거 익절을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시청자분들 혹시 이거 길게 가져가실 생각은 없으시죠? 한 2, 3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길게 가져가실 생각 있으세요? 예. 그러면은 이거 제가 말씀을 왜냐면 이게 단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아마 내일은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급등은 나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타로는 지금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청자분 수익 지킬 수 있을 거고요. 다만 내가 2, 3년 이상 본다. 2, 3년 이상 본다라고 하면은 저 이 종목은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이거든요. 이게 비상장일 때 17만 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2, 3년 이상 본다라고 하면 한 20만 원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 시청자분이 이거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2, 3년을 기다려서 2배를 먹느냐? 아니면 일단 익절을 해서 30%라도 익절을 할 것이냐? 요거는 이제 시청자분이 결정을 하시는 내용이겠고 제가 보는 관점은 단기로는 아마 내일 뭐 살짝 슈팅 나는 척 하다가 왜냐면 앞전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과거에 매물대를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저항자리입니다. 매물대 보시면 딱 보이시지만 이게 저항자리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이 종목이 올라가는 척 하다가 주가가 좀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내가 길게 가져갈 거다. 이 종목 그냥 내 계좌의 한쪽에 박아놓고 그냥 3년 뒤에 봄을 열어듯이 열어볼 거다. 그러면 홀딩 하셔도 되고요. 그냥 내가 이거 먹었네? 수익이네? 30%라도 챙겨야지 그러면은 뭐 당연히 내일 익절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애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애매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단기로 들고 가느냐 장기로 들고 가느냐에 따라서 아예 이 트레이딩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오늘 급등한 종목이었죠. 툴젠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단기 전략과 중장기 전략 나눠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제주항공이요. 제주항공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4,300원에 10%입니다. 네, 14,300원에 10%. 지금 계속 좀 빠져가지고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시청자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빠르게 상담을 드릴 텐데요. 혹시 예. 그 제주항공 타보신 적 있으세요? 못 타봤습니다. 네? 안 타봤어요. 안 타보셨죠? 예. 근데 왜 사셨어요? 나도 안 타는 걸 왜 사셨어요? 방송 보고 네. 한 4개월 전에 음. 매수했습니다.
예, 이거 일단 제가 차트로만 설명드릴게요. 일단 항공주들은 지금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기 때문에 항공주는 금리가 2%에서 2% 이하로 빠져야지만 돼요. 왜냐? 항공사들은 기본적으로 항공기를 빌릴 때 어마어마한 이자 비용을 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자 비용으로 몇백억씩 낼 겁니다. 한 1년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물론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뭐 여행 많이 간다라고 하지만 생각만큼 이미 이제 코로나 수혜는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는 금리에 대한 걱정을 하셔야 되는데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항공주들은 주가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딱 여기만 보세요. 자, 여기 차트 지금 보이시나요? 예. 네, 여기가 지금 어느 구간이냐면요. 9,700원입니다. 예. 9,700원 구간에서 지금 몇 번을 저항을 이겨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지금 또 이 저항을 테스트하러 가잖아요. 예.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지지를 못하면 뭐가 나오겠죠? 너무 간단한 차트예요. 여기를 또 지지를 못하면 뭐가 나옵니까? 모르시겠나요? 예. 네, 그냥 시청자분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락이 빡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하락은 짧고 굵을 겁니다. 대략 제가 봤을 때는 대략 한 7,000원까지는 확 빠질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분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9,700원 지지 못하면 손절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9,700원 지지 못하면 기다리면 오르겠지. 그러다가 6,000원, 5,000원, 4,000원 상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겠죠? 예. 네. 기운이 없으신 것 같은데 기운 내십시오. 비중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제주항공 조금 속상하시겠지만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종목 상담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잠시 뒤에는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께서 포트폴리오 재편을 위해서 준비해 오신 타임 특가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방송 이후에도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이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 가까이에 가져다 대신 이후에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6355 참여 코드 입력해 주시면 바로 오경식 전문가님께 질문도 남겨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가장 핫한 또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고 계신 일봉 3계단 비법도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하신 뒤에 조금 더 편안하게 저희 방송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일봉 3계단 기법 어떤 비법인지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 시간에 제가 독서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제 독서를 듣고 상처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잘 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 잘 안 되라고 독서를 날립니까? 잘 되라고, 돈 좀 버시라고 제가 이렇게 독서를 날린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장일수록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남을 따라가는 거. 오늘도 제 친구를 만나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종목 샀는데 물렸다. 그래서 너 어떻게 샀냐? 그랬더니 지인 얘기 듣고 샀대요. 제가 전문가인데 저한테 안 듣고 지인 얘기 듣고 샀대요. 그러니까 손실이 나죠. 근데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 버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간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저거 다 들어봐야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물을 모른다, 차트를 모른다, 수급을 모른다, 뉴스를 모른다. 그렇다면 오늘 잘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일봉상계단 기법만 잘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들도 대장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성델타테크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들어오신 분들 다 여 밑에 보시면은 QR코드 있을 겁니다. QR코드 꼭 들어오셔서 이 일봉상계단 기법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봉상계단 기법 제가 사용 조건 계속 말씀드립니다. 모르시는 분들 익혀가십시오. 익혀가셔야지만 돈을 벌죠. 그래서 일봉상계단 기법은 우상향 추세 종목을 급등 전조 신호가 나오기 전에 포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은 이 거래일 전 대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세 번째 계단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 세 번째 계단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은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을 알려주는 조건인데요. 요거는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시크릿으로 남겨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다 그냥 이런 종목 잡았습니다. 예, 알테오진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이때 매수 시그널 뜨고 주가 이렇게 올라갔고요. 요거 종목 유명했던 종목이죠. 신성델타테크 이때 매수해서 이렇게 매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종목들 사례를 쭉 말씀드릴게요. 신성델타테크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일까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일반인들이 보면 그냥 아무런 구간도 아니에요. 이거를 뭐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구간은 어느 전문가한테 갖다 대도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구간에서 뭐가 있어? 이걸 왜 사 여기서?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법의 장점은 뭐다? 봉이 뜨고 이 세 번째 계단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잠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저쪽에서 잡았거든요. 자, 이쪽에서 매수 시그널이 떴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무려 1,300%가 올랐다라는 점입니다. 굉장하죠? 굉장하죠. 이런 종목을 찾아가시면서 재무도 몰라도 됩니다. 차트도 몰라도 됩니다. 수급을 몰라도 됩니다. 뉴스도 몰라도 됩니다. 왜냐? 이것은 세력이 뉴스와 재무와 차트와 어떤 수급을 만들기 전에 매집을 했던 포인트를 포착하는 기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종목 말고도 알테오젠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뭐 요즘 이거 이때 사면 뭐 합니까? 여기서 뭐 한 20% 먹습니까? 요때 사세요. 그냥 요때 사시고 한 6달 정도 기다리긴 했네요. 6달 기다려서 370% 수익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종목. 그 다음으로는 요거는 이제 조금 최근 종목이네요. SKC라는 종목입니다. SKC라는 종목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던 종목입니다. 주구장창 빠졌던 종목이죠. 그런데 그 종목도 이렇게 시그널 2개 떴습니다. 2개 떴죠? 2개 뜨고 나서 세 번째 계단 돌파할 때 매수를 하시면 단 한 달도 안 돼서 45%의 수익을 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화천기계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저희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그널 이때 떴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봉이 떴지만 세 번째 계단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구간이 다 안 나왔습니다. 왜냐? 다 돌파를 못했으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한 보름 만에 세 번째 계단을 돌파하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80%의 수익을 단기간 만에 내셨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화천기계가 정시테마주인 거 누구나 알죠. 그런데 정시테마주가 누구나 아는 것과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할 수 있는지는 완전 다릅니다. 정치테마주 매수하셔서 5년 내내 손가락 빨고 계실 겁니까? 아니죠. 오르기 전에 매수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기법, 일봉 3계단 기법을 받아가신다면 이렇게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점이 이 기법이 갖고 있는 특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툴젠이라는 종목이죠. 아까 전에 제가 종목 상담 시간에 툴젠 얘기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던 겁니다. 언제 사셨냐고. 그분 3달 전에 사셨습니다. 3달 전에 사서 이제 수익 본전 와서 수익 내셨죠. 근데 툴젠 그 시청자분이 만약에 제 일봉 3계단 기법을 가져가셨다면 지금 이거 2달 만에 여기서 잡았거든요. 바로 저점이지 않습니까? 저점에서 매수 구간 계속 났습니다. 어디서 사셔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80%가 상승됐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소형주, 테마주 다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을 잡는 기법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봉 3계단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워봤는데요. 재료 분석하기, 또 뉴스 분석하기, 시장 분석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쉽게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 일봉 3계단 비법 꼭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또 친절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신청도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께 질문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박스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6355 비밀번호 입력하신 뒤에 오경식 전문가님과 소통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기다렸던 타임 특가 종목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자, 오늘 타임 특가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리뷰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라고 하고 자랑이라고 읽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필옵틱스 종목이고요. 유리기판 테마주입니다. 자, 아무도 유리기판을 보지 않을 때 저는 이 종목을 갖고 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봉이 뜨고 세 번째 계단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단기간 만에 35%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 기법이 이 시그널이 떴을 때 이 종목이 유리기판 테마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 뉴스조차 없었으니까요. 뉴스조차 없었지만 이 종목은 이 기법은 뉴스보다 더 빠르게 매수를 시켰다라는 점이 이 기법이 갖고 있는 특징을 가장 잘 알려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랑 간단하게 넘어갔고요. 오늘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한 종목은 위메이드 맥스, 제가 저번 주에도 갖고 나왔던 종목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히든 종목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히든 종목, 또 이 일봉 3계단 기법 받아가실 분들은 이 아래 QR코드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 코인 테마주를 갖고 오느냐라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냐? 일봉 3계단 기법이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자, 위메이드 기법 그래도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는 나이트 크로라는 게임이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글로벌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위메이드라는 이 게임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흥행을 하면서 생태계를 만들어주면은 이 위메이드 게임 안에서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이 바로 위믹스라는 코인으로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위메이드 트리라는 이 위믹스를 발행한 업체를 인수해서 합병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메이드 맥스가 뭐 근본 없는 그런 종목이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제가 이거 계속 동시 접속자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이런 동시 접속자 얘기 계속 해줄 건데요. 뭐 안 들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못 받으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뉴스도 나왔습니다. 미르4를 제쳤다. 이게 이제 그 직전에 위메이드가 대박을 냈던 건데 미르4를 제치고 나이트크로 동접자가 1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접자가 계속 늘어서 제가 바로 직전주에 17만 명, 15만 명 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벌써 26만 명, 오늘 제가 체크한 걸로는 28만까지 상승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물론 이거는 제가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뉴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시그널이 뜨지 않더라도 이 기업 자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입니다. 글로벌로 28만 명이 지금도 위믹스를 파기 위해서, 채굴하기 위해서, 위믹스를 사고 팔기 위해서 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겠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주가는 아직까지는 코인 쪽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왜 내가 저번 주에 갖고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또 이번 주에 갖고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그동안 주가가 빠지고서 뭐 거의 한 80%가 빠질 때까지 한 번도 시그널이 뜨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그널은 세력의 매집이 끝나야지만 뜨는 시그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그널이 최근에 떴기 때문에 그동안 이 종목을 볼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기법을 모르시고 계신 분은 어떻게 됐겠죠? 그냥 여기니 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매수했다가 손절하고 매수했다 손절하고 매수했다 손절하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돈이 다 녹는 거죠. 그런데 이 기법을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시그널 뜰 때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널이 이날 떴고요. 당연히 세 번째 계단을 돌파하는 시점인 요 구간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었겠죠.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아직은 유효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21,000원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노란톡방에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1땡땡땡을 갖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히든 종목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너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말씀드릴 종목이 되고요. 돈이 많은 제약주입니다. 그냥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는
돈이 많은 종목을 사셔야 되겠고요. 저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딱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왔습니다. 배당, 자사주 소각을 하면 베네핏을 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왜 중요하냐? 순연금이 2,200억이 있고요. 자사주가 44%입니다. 자사수 소각이나 또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6355 입력하시면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전략 챙기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화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과 함께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